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18일 만에 10,000명 아래로 내려왔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행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감소폭이 둔화하고 있어 일정 시점에 유행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로 기존 PCR 검사에 더해 신속 항원 검사도 인정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 뒤 실시하는 PCR 검사가 현행 2회에서 1회로 줄고 입국 1일 이내에 해야 했던 검사 시한도 3일 이내로 완화됩니다. 희소 감염병인 원숭이 두창이 유럽과 미국, 호주 등의 여러 나라에서 100수십 건의 감염과 의심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며 확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 두창 검사체계 구축을 완료했다며 국내 유입 시 유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이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 의사를 공식화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그동안의 방역 정책을 자화자찬하는 모습입니다. 오는 8월 발사 예정인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이름이 다누리로 결정됐습니다. 수누리말인 달과 누리다라는 의미가 더해진 다누리는 미국에서 스페이스X 로켓으로 발사돼 달 상공 100km 궤도에서 1년 동안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 규모가 넉 달 만에 10,000명 아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유행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월 25일 8천여 명이 확진된 이후 처음으로 10,000명 아래 확진자가 나왔다며 확진자 감소 추세는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10,000명 아래 확진 규모는 유행 감소세에 더해 검사 건수 적은 주말 영향이 겹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소 경향성이 유지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감소폭은 둔화하고 있어 일정 시점에 유행이 정체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어느 수준까지 확진자가 줄어들지 하향 정도는 예측하기 힘들어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에 신속 항원 검사도 인정됩니다. 방역당국은 유전자 증폭, PCR 검사에 더해 신속 항원 검사도 입국 전 검사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 뒤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듭니다. PCR 검사 기간이 입국 1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되고 입국 6, 7일차 검사 의무를 신속 항원 검사 권고로 변경합니다. 한미 정상이 공동 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보란 듯이 그동안의 방역 정책이 성공적이라며 자화자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은 현재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백신 등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 양국의 지원 제안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그동안의 방역 정책을 자화자찬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세계 방역사에 단 한 명의 감염자도 없는 최장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전염병 전파 상황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고 관리하게 된 것은 당의 정책이 정당하다는 것을 뚜렷이 증명한다고 노동신문은 전했습니다. 2년 넘도록 확진자가 없었을 뿐 아니라 지난달에야 시작된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세마저도 단기간에 꺾였다고 재차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당 방역 정책의 과학성과 정당성을 깊이 새기고 오늘의 방역 대전에서 드팀없이 구현해 나아가자. 그러면서 북한은 이러한 방역 성과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 덕분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한미의 지원을 받게 될 경우 김 위원장의 권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만큼 북한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자체 봉쇄와 격리 등 셀프 방역에 집중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원에 대해서 자존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한미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합니다. 북한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공동 성명을 남기고 한반도를 떠난 만큼 북한이 이에 반발하는 대형 도발을 이른 시일 내로 감행할 가능성이 더욱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수도 베이징 주민들에 대한 재택근무를 계속 확대해 현재 약 1,400만 명이 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는 이번 주부터 재택근무 권고 지역을 차오양과 팡산, 펑타이, 순이, 하이덴 등 기존의 5개 구에서 퉁저우와 스징산을 추가해 7개 구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 전체 인구 약 2,200만 명의 62%에 해당하는 1,362만 명이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각 구마다 부분적으로 봉쇄된 감염 지역 주민들을 추가할 경우 베이징의 재택근무 인구는 1,4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대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변이의 출현 가능성이 있다며 흔들림 없는 방역과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만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으로 열린 총회에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t's not over anywhere until it's over everywhere. Reported cases are increasing in almost 70 countries in all regions. 전 세계적으로 지난 1월 오미크론 변이의 정점을 지났고 사망자가 2020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최근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평균 백신 접종률이 60%에 불과하고 10억 명에 가까운 저소득국 주민들이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변이의 출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This virus has surprised us at every turn. A storm that has torn through communities again and again, and we still can't predict its path or its intensity. 특히 확진자 증가에도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화와 변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WHO는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600만 명 이상으로 보고됐지만 실제로는 1,500만 명 이상이 숨졌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아프리카의 치명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며 흔들림 없는 방역 대책과 모든 나라가 70% 접종률을 달성하는 백신 접종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개국에서 90여 명의 확진자가 보고됐는데 아프리카에서만 주로 발생하던 풍토병이 이처럼 갑자기 여러 대륙에서 보고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아서 각국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명이 원숭이 두창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의심 환자가 또 한 명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근 서유럽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첫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최근까지 원숭이 두창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2개국에서 90여 명에 이릅니다. 감염 의심 사례도 30건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했던 풍토병이 이처럼 여러 대륙에서 동시에 보고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And this has never been seen before. So this is quite alarming from a public health point of view and something that we really need to get a grip of and control as quickly as we can. 게다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방역 당국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And what is unusual is that most of these people have not traveled to Africa, nor have they been in any contact that we can note of animals that are exported from Africa. 다행스러운 건 원숭이 두창이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지만 코로나19처럼 쉽게 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Aufgrund der bisher vorliegenden Erkenntnisse gehen wir davon aus, dass das Virus nicht leicht übertragbar ist und dass dieser Ausbruch eingegrenzt werden kann. Das kann gelingen, wenn wir jetzt sehr schnell handeln. 현재 원숭이 두창을 위한 백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통적으로 비슷한 천연두 백신을 사용하면 85%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 두창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검사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발열과 오한, 두통, 림프절 부종과 함께 전신, 특히 손에 수두와 유사한 수포성 발진이 퍼지는 것이 특징인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2에서 4주간 증상이 계속되고 대부분 자연 회복되지만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치명률은 3에서 6%입니다. 질병청은 2016년 원숭이 두창 진단검사법과 시약의 개발, 평가를 완료했으며 현재 질병청에서 실시간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 진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소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탄소 중립을 이끌어갈 청정에너지로 꼽히는데요.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수소 대부분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완전한 청정에너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완전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아무리 사용해도 탄소가 나오지 않아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수소. 하지만 완전한 청정에너지인지 판가름하는 건 수소 생성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 여부입니다. 수소를 만들 때 탄소가 발생하지 않으면 완전한 청정에너지인 그린 수소, 탄소가 나오면 반쪽짜리 청정에너지 그레이 수소입니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수소는 천연가스를 이용해 만들거나 석유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레이 수소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암모니아를 이용해 그린 수소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암모니아를 가열해 650도로 달궈진 촉매가 들어있는 반응기를 통과시킵니다. 촉매를 만난 암모니아는 곧바로 수소와 질소로 분해되는데 질소를 흡착하면 순도 99.97%에 달하는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미처 분해되지 못한 암모니아는 회수돼 촉매를 가열하는 데 쓰일 수 있어 어떤 단계에서도 탄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열 전달 특성이 우수한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 구조체 촉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료의 양을 적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반응기의 효율이 좋아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기술을 이용하면 해외에서 생산된 값싼 그린 수소를 국내에 들여오는 것도 더 수월해집니다. 수소를 압축해 액체로 운반하려면 영하 250도의 초저온이 유지돼야 하지만 암모니아 형태로는 영하 33도만으로도 수소를 운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에서 수소를 만들면 조금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액화시킬 수 있는 기술 중에서 암모니아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구팀은 내년 하반기 울산에 매일 수소 2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 시범 운전할 계획입니다. 또 가스 안전공사와 함께 배출가스에 대한 안전 기준이나 생산된 수소 품질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해 이번 기술이 국내 그린 수소 보급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자동차는 기름이 아니라 세금을 먹고 달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기름값에는 부담금을 포함해 무려 8개의 세금이 붙어 있어 비중이 상당한 편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나오는 단골 대책이 유류세와 보조금 문제인데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좀비세라는 별명의 유류세, 김상우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유가 고공행진이 계속되자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 경감에서 20%로 확대됐고 이달부터는 30%로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 등에게는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유가연동 보조금 기준을 1리터에 1,750원 5달로 확대해서 추가로 지원 중입니다. 하지만 기름값 자체가 워낙 올라 화물차 운전자들은 지원 효과를 실감 못하는 편입니다. 이게 한 30몇 년 됐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처음이에요. 올해가 처음이에요. 처음 봤어요. 디젤이 휘발유보다 비싼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정책 체감이 어려운 것은 유가 자체의 고공행진 탓도 있지만 애초 세금의 비중 자체가 높은 이유도 있습니다. 유류세를 30% 인하했지만 경유 1리터가 2,000원일 경우 정액제인 기준 유류세는 교통세 263원, 교육세 39원, 주행세 68원이 붙습니다. 여기에다 수입 부담금과 검사 수수료, 관세 등이 더해져서 모두 8개 항목으로 600원쯤이 부과되는 겁니다. 30%가 세금인 셈입니다. 휘발유가 1리터에 2,000원일 경우 745원쯤이 세금으로 비중은 37%에 달합니다. 유류세 인하 전에는 세금 비중이 절반이나 됐습니다. 특히 유류세는 정액제인데다가 기름 사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수가 늘어나는 종량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난해 유류세 가운데 교통세 1개 항목만 16조 원 넘게 거쳤습니다. 3대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석유 제품에 꼭 필요한 부분만 부과하도록 조정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4대 정유업체는 올해 1분기에만 각각 7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의 역대급 영업이익을 챙겼습니다. 유류세는 마이카붐이 불었던 지난 1994년에 10년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3년마다 계속 연장되며 없어질 듯 안 없어져서 좀비세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한국산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움직임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실제 종이화폐 시대가 저물게 될 경우 디지털 기축통화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각축전도 예상됩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K코인으로 불리는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를 계기로 미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장은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Crypto exchange that has these tokens on those exchanges, exchange should register with us as a national exchange.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화폐를 연구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민간이 주도해온 디지털 화폐를 이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이미 전 세계 중앙은행의 90%가 이른바 CBDC 개발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도 카카오와 손잡고 모의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사실상 선두주자인 중국은 2020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홍보의 장으로 활용해 상용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화폐로 전환될 미래에 미국 달러를 제치고 기축통화 자리를 선점하겠다는 야심이 숨어 있습니다. 数字货币是数字技术发展的必然产物，顺应了当前全球数字经济发展的历史潮流。 종이돈 시대 종언을 알리는 디지털 화폐. 기존 달러 패권을 흔드는 총성 없는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올여름은 예년보다 덥지만 2018년과 같은 최악의 폭염이 찾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여름 기상 전망에서 올여름 폭염 일수가 12일 정도로 지난해와 비슷하고 예년보다는 조금 심한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처럼 폭염 일수가 30일을 넘어서는 최악의 무더위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여름 비는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인 6월 하순과 장마가 끝난 뒤인 7월 하순에서 8월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장마 초반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잦겠고 7월 하순부터 8월까지는 내륙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본토가 때이른 폭염과 뒤늦은 눈보라 등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22일 주말 사이 버지니아주에서 뉴햄프셔주에 이르는 미국 북동부에는 평년 이맘때보다 수온주가 11도에서 17도 더 높이 올라가면서 일부 지역에서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이 세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21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는 35도, 메릴랜드주 헤이거스타운은 32.8도로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새로 썼고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DC의 덜레스 국제공항도 각각 35도, 33.3도로 사상 최고 기온과 똑같은 기록을 다시 한번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서부의 콜로라도주 덴버 일대에는 21일 눈보라가 몰아치며 최대 50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콜로라도의 작은 마을인 크리플 크릭에 50.8cm의 눈이 내렸고 산악 지역에는 더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을 뒤집기 위해 러시아의 대규모 반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의회 인사들은 동부 돈바스 지역이 몇 개월 안에 주민 투표로 러시아에 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 키이우를 방어한 우크라이나. 최근에는 제2도시 하루키우도 되찾았습니다. 처절하게 부서진 삶의 터전. 아직 위험해도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Сейчас будет экспертиза качества бетона и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проживания в этом доме. Либо он на снос, либо как-то. 그러나 헤르손 등 남부 주요 거점은 줄줄이 러시아에 점령당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 마리우폴은 마지막 병사들이 투항하고 포기 상태입니다. 휴전이나 평화 협상도 요원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대규모 반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협상단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은 새롭게 공세를 시작하고 훨씬 더 피비린내 나는 공격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 의회 인사들은 칠러 성향의 동남부 돈바스를 방문하고 조만간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에 편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주민들은 한때 크림 주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계가 상당수를 차지했던 크림 주민들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세력이 집권하자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 귀속을 결정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재 동부 돈바스 지역이 힘든 상황이라며 서방에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На Донбасі ситуація надзвичайно важка. Збройні сили України стримують цей наступ кожен день, який наші захисники і захисниці відбивають у цих наступальних планів Росії, зриваючи їх.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투를 중단하면 러시아가 더 강하게 반격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결사항전 의지를 보였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은 과거에는 그저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존재 또는 숭배의 대상이었죠. 이런 천체가 탐사와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은 인류의 역사 전체로 보면 극히 최근의 일인데요. 일제강점기 그 혹독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 한국 천문학에 큰 토대를 마련한 천재 애국자가 있습니다. 오늘 과톡에서는 세월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보석 같은 과학자 이원철 선생을 찾아가 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며칠 전 갑자기 소집된 회의에 고심하는 척하는 사람들. 과연 이 긴급 회의의 주제는? 뭔가 획기적으로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조회수 올리는 방법이 있지. 그 뭐 조회수 높은 방송을 뭐 벤치마킹을 하는 거지. 그래서 특별히 준비한 것은 뭐야 이건 또 조회수 개선안. 먹방, ASMR, 슬라임. 그러면 잠깐만 이 중에 뭘 하라는 거야? 그건 안녕하세요. MC 한현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과톡을 먹방을 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허허 땀까지 흘리면서 힘겹게 먹방 소화하는 MC 현민. 매워요. 이럴 땐 뭐다? 이슈다. 이번 주 핫 이슈.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5월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자, 과연 수상자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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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이정용 교수입니다. 이 교수는 유기고분자와 양자점이라고 하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 두 가지를 성공적으로 합쳐 고성능 태양전지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이 태양전지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4차 산업의 핵심적 동력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들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달 선정해주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된다고 하는데요. 와우! 축하드려요. 꽈떡.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놓고 있는 요즘. 온라인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능력을 겨루는 2022년 AI 온라인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는 참가팀의 문제 해결 능력 및 알고리즘 개발 기술력을 검증하고 아이디어의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해 우수팀을 선정하는 방식인데요. 올해는 20개 팀을 최종 선정해 최대 2억 원씩 총 40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컨설팅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회는 6월 7일부터 21일까지, 접수는 6월 3일까지니까요. 뭐 하나 휴먼 빨리 신청하도록. 자, 여러분 이렇게 핫이슈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슬라임을 만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슬라임을 만지면서 하면 조회수가 오른다고? 꽈떡! 꽈떡이 왔어요. 뭐야? 이번 주 인물톡 주인공 힌트. 뭐야 이게? 2002 DB1? 컴퓨터 바이러스 이름인가? 이게 뭐야? 1915년 연희 전문학교. 그래서 여기 이렇게 A 플러스 B는 X가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풀이를 다르게 해석해 볼 사람? 저요. 그래 원철. 선생님, 저 숫자들을 보아하니 자기네들을 막 풀어달라고 아우성치는 것 같네요. 기다려. 내가 곧장 풀어줄 테니까. 그렇구나. 다 풀었습니다, 교수님. 원철 정말 대단해요. 학교 내에서 발군의 수학 실력으로 유명했던 이원철 학생. 그는 교수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여러 차례 해결해냈고. 원철 학생, 네, 선생님. 혹시 강사해 볼 생각 없나요? 예? 강사요? 저 학생인데요. 그럼 학생 강사라고 하죠 뭐. 학생 강사?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학생 강사라는 신분으로 학생들에게 통계학 강의를 하기도 했다. 그는 졸업 후에도 학교에 남아 수학 강사 일을 계속했는데 그의 재능을 알아본 물리학자 베커 교수와 천문학자 루퍼스 교수는 그에게 미국 유학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렇게 일제강점기라는 힘든 시기에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된 그.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곳까지 왔는데 꼭 성과를 내야 돼. 그는 단 몇 개월 만에 학부 과정을 마무리하고
미시간 대학에서 천문학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는 한국 최초의 이학 박사의 탄생이었다. 특히 그의 박사 논문은 큰 주목을 받았는데, 자, 지금 보시는 이 독수리 자리에는 에타별이라는 것이 있는데, 에타별은 맥동 변광성입니다. 맥동 변광성이란 팽창과 수축을 되풀이하며 밝기가 변하는 별이라는 뜻으로 미국의 셰플리라는 학자가 내놓은 가설이었지만, 당시 이 가설을 명확히 입증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원철 박사는 망원경과 프리즘 분광기를 이용해 71회의 관측 결과를 얻었고, 이를 세밀하게 분석, 계산했다. 그리고 그의 발견은 미국 천문학회 학술지에도 실렸다. 하지만 그의 연구 활동은 계속 이어지지 못했는데, 돌아온 조선에서는 미국과 같은 천문학 장비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조선에 필요한 건 연구가 아니야. 바로 교육이야.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과학을 가르쳐야 해. 그는 자신이 배운 것을 토대로 천문학 강좌를 열었고, 국내 최초로 연희전문학교에 현대식 굴절 망원경을 설치해 학생들에게 천체 관측을 지도하기도 했다. 그러던 1938년, 조센진 교수. 하이, 그 조센진 교수와 그 조센진 인재 양성 이빠이ですね. 나니? 또 그 독립운동頑張ったです. 나니? 당장 학교에서 심하이です. 이원철 박사는 당시 독립운동 단체였던 흥업구락부에 가입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조선총독부는 이를 빌미로 그의 교수 자격을 박탈해버렸다. 이제 교수님도 없는데 우린 어떡하지? 짜잔! 내가 왔습니다, 여러분. 교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뭐 교수가 아니면 직원 하면 되죠? 직원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역시 우리에겐 교수님 뿐이세요. 그럼 이제 뭐 다시 공부해 볼까요? 하지만 이원철 박사는 학교에 복직한 지 1년도 안 돼 조선어 학회 사건의 요주 인물로 지목되며 다시 사임하게 됐고, 창씨 예명을 거부하며 해방 전까지 연단에 서지 못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드디어 해방을 맞이한 우리나라. 이원철 박사는 무너진 학교를 다시 세우고 천문 기상학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오늘부터 일제의 기상대는 국립중앙관상대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곳에서는 기상과 천문학 재정립을 위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관측과 예보, 통계를 담당하는 기상부소를 만들었고, 천문학의 기본이 되는 천문역서를 제작해 배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1947년 한국기상학회를 조직하고 우리나라 최초 공과대학인 인하공과대학 창설을 주도하며 체계적인 과학기술 발전에 힘썼다. 저는 저를 도와준 미국 교수님들 덕택에 유학을 가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걸 돌려주려고 합니다. 이원철 박사는 말년에 집과 토지 등 전 재산을 한 단체에 기부하며 마지막까지 사회봉사를 몸소 실천했고, 그의 도움으로 많은 학생들이 후원을 받게 됐다. 그 후 2002년 한국천문연구원은 한 소행성을 발견했고, 2002 DB1이라는 임시 이름을 가졌던 소행성에 이원철 박사의 이름을 붙였다. 일제강점기란 암흑 같은 시기, 과학계를 빛낸 그의 업적은 그의 이름을 딴 소행성처럼
지금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암, 그중 폐암은 다른 어떠한 암보다 사망률이 높은데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된 후에는 치료가 어려운 일도 많아 사전에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내문 보고서에서는 암 중의 암, 폐암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안병원 조병철 폐암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폐암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들어본 아주 익숙한 질병인데 하지만 아주 무서운 또 질환이잖아요. 자, 폐암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부터 정의를 설명해 주실까요? 예. 폐암은 폐에서 기원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네. 폐암은 크게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나눕니다. 네. 전체 폐암의 약 80%를 차지하는 비소세포 폐암은 조직학적으로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선암과 편평상피세포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 폐암이 좀 특히나 무섭다고 알려진 이유가 생존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이 폐암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폐암은 전 세계 암 사망률 면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2020년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36명으로 간암, 대장암 등 다른 암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완치를 의미하는 5년 생존율 면에서도 폐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30%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다른 장기로 전이된 사기 폐암은 5년 생존율이 10%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네. 그만큼 치료가 힘들고 생존율이 낮은 암이 폐암입니다. 생존율이 가장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조기에 발견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단 당시에 이미 전이가 발생한 경우가 60% 정도로 조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조기에 진단이 되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와 같은 완치 목적의 치료를 하더라도 다른 암에 비해 재발이 흔한 것도 생존율이 낮은 원인입니다. 그렇군요. 조기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생존율이 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폐암에 걸린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건가요? 네, 아쉽게도 폐암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폐암 환자의 약 15% 정도는 무증상일 때 폐암으로 진단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증상은 기침과 함께 가래가 심해지는 경우,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 호흡곤란, 흉통이 있으며 뇌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두통, 어지러움증, 뼈전이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뼈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증상들이 폐암 이외의 다른 질환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조기에 병원에 방문할 기회를 놓치고 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 폐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흡연이거든요. 네. 정말로 흡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까? 네, 폐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은 흡연입니다. 폐암 환자의 약 70%는 흡연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많게는 약 30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흡연을 일찍 시작할수록 담배를 오래 피울수록 하루에 흡연량이 많을수록 폐암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직접 흡연 외에도 간접 흡연도 폐암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센터장님, 그렇다면 담배를 피우다가 끊은 경우, 그러니까 금연하는 경우에는 폐 기능도 같이 회복이 되나요? 흡연을 안 하는 경우에도 나이가 들수록 자연적으로 폐 기능이 감소합니다. 네. 흡연을 하는 분은 안 하는 분에 비하여 폐 기능의 감소율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연을 한다고 해도 폐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어렵지만 폐 기능의 감소율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금연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네. 금연을 할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데요. 약 5년째부터 폐암 발생 위험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15년 정도 금연하면 비흡연자의 1.5배에서 2배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담배를 많이 피워도 폐질환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담배를 안 피우는데도 폐질환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정말 흡연과 폐암의 관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흡연이 폐암의 강력한 위험 인자임에는 틀림은 없지만 네. 모든 흡연자가 폐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반대로 비흡연자라고 해서 폐암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국내 통계를 보면
전체 폐암 환자의 약 30%는 비흡연자에서 발생하고 특히 여성 폐암 환자의 경우 80% 이상은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접적인 폐암의 원인을 찾기가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접흡연, 대기오염, 라돈 노출 등 환경적인 요인이나 폐암의 가족력 같은 유전적인 소인과 같은 관련성이 가능성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흡연이 큰 요인이긴 하지만 비흡연자에게서도 이렇게 폐암이 많이 발병하는 걸 보면 다른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그 흡연 이외에 다른 원인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나 실내외 공기 오염, 앞서 말씀드렸던 라돈 등 방사성 유해 물질 노출, 기존의 폐질환 등이 폐암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외에 성면, 비소, 크롬 등의 위험 요인에 노출된 직업적 요인, 공기 중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 방사성 물질 등 환경적 요인, 폐암의 가족력이 있는 유전적인 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폐암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치료 방법도 그렇고 또 수술도 어렵다고 하시니까 수술이 가능한 경우와 또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법을 활용하게 되나요? 네, 일단 폐암의 치료는 진단 시 조직학적 유형, 병기, 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치료를 담당하는 여러 과의 전문의들이 모여서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전체 폐암 중 수술이 가능한 병기는 1기, 2기 또는 3기 폐암의 일부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전체의 약 30에서 40%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반면에 수술 대상이 안 되는 3기 폐암의 일부의 경우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인 동시항암 방사선 치료에 면역항암제를 병용하는 치료법이 적용되고 4기 폐암의 경우 세포독성항암제,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또는 이들의 병용요법이 환자 종양 특성에 맞게 선택이 됩니다. 수술 대상이 되는 1기, 2기 폐암의 경우도 환자의 건강 상태나 선호도를 바탕으로 항암 방사선 치료와 면역 항암제 등이 수술의 대안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조금 전에 4기 같은 경우는 수술도 받지 못할 정도로 이제 중증인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이 4기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몇 년간 4기 암에서 괄목할 만한 치료제 발전이 이루어진 분야가 바로 4기 폐암의 치료입니다. 예. 차세대 유전자 시퀀싱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다양한 치료 표적의 발견 그리고 이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표적 치료제의 개발로 인하여 4기 폐암 환자의 장기 생존율과 삶의 질 면에서 눈부신 발전이 있었습니다. 네. 또한 최근 면역항암제가 폐암의 1차 요법으로 매우 고무적인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기 폐암에서 효과를 보인 표적 치료제나 면역항암제를 좀 더 조기 폐암, 즉 1기에서 3기의 폐암에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 재발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들이 시도되면서 향후 전반적인 폐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완치율 면에서도 고무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폐암은 증상이 없어서 발견도 어렵고 또 치료 방법도 제한적인 만큼 예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예방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폐암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은 금연입니다. 담배를 아예 피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흡연자는 지금부터라도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네. 오염된 공기, 미세먼지, 성면, 비소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폐암 유발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외출이나 작업을 할 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폐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에 발견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매년 폐암 검진용 저설량 CT를 찍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자, 폐암은 증상이 없어서 나중에 병이 커진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평소에 잘 관리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검사도 주기적으로 잘 받아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안병원 조병철 폐암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8월 달로 발사될 예정인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이름이 다누리로 정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국민 명칭 공모전을 통해 한국형 달 탐사선의 공식 명칭으로 수누리 말인 달과 누리다의 누리가 더해진 다누리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누리를 제안한 대상 수상자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박사과정생 하태현 씨로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함께 미국에서 진행돼 다누리 발사에 참관할 기회 또는 300만 원의 상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누리 달 탐사선은 올해 8월 발사를 목표로 발사장 이송을 위한 최종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사 후에는 4개월 반 동안 날아가 오는 12월 달 상공 100km 궤도에 진입하고 1년여간 달 관측과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등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자석으로 방사성 오염 토양에서 세슘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이전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세슘이 미세 점토와 결합해 음전하를 띈다는 점에 착안해 양전하를 띠는 나노 입자를 개발하고 세슘과 결합한 점토를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된 나노 입자를 기존 세슘 제거 입자에 결합하고 오염 토양을 세척한 결과 토양 속 세슘이 95% 이상 제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국내 중소기업의 정액기술료 1억 원, 매출액 3.5%를 경상기술료로 받는 조건으로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술, 담배 습관이 나빠질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술, 담배 습관이 나빠졌다는 건 비흡연자가 흡연자로, 비음주자가 주 3회 이상 음주자로 변한 것을 의미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등 공동연구팀은 국민 4천여 명의 건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주간 고정 근무자와 비교했을 때 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술, 담배 습관이 나빠질 위험이 11% 컸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간 고정 근무를 하다가 야간 교대 근무로 전환한 근로자는 술, 담배 습관이 나빠질 위험이 18% 컸다고 밝혔습니다. 100나노미터 이하의 나노미세먼지는 허파 깊숙이 침투하고 이틀 뒤엔 다른 장기로까지 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형광을 띠는 미세먼지를 제작해 실험주의 기관지에 주입한 뒤 최대 한 달간의 입자 분포 패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나노미세먼지가 폐세포 깊숙이 침투해 혈관을 따라 간과 심장 등으로 이동했다며 이때 걸리는 시간은 짧으면 이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폐 속 면역세포 안에는 4주 후까지도 나노미세먼지가 남아있었고 그 양은 소미세먼지보다도 8배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봇 하면 보통 감정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꼬집고 쓰다듬는 걸 느낄 수 있는 로봇 피부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에는 주방 랩이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 이번 시간에는 로봇과 완벽한 교감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 중인 가상 촉감의 선두주자 김상현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